강수현 선배님께서 불현듯 원래 그 전에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자리에 불러주셨어요. 근데 그 자리가 뭐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고 굉장히 사적인 모임의 자리, 식사 자리였는데 거기에 김동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남궁화 선배님, 최은희 선배님이었나요? 최은희 선배님,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는데요. 네, 강수현 선배님, 안성기 선배님, 전도연 선배님 이렇게 제가 정말 마치 왜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 뭐 이렇게 솔로몬 보듯이 뭔가 신화적인 인물들이 거기 다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나 이 자리에서. 근데 어리둥절하게 그 자리에 제가 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너무 어린 나이에 뭐 초반부터 여우주연상 받아서 질투하는 사람들 많지, 뭐 힘들지,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잘하면 돼.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뭐. 잘했더라 미운개로 막 이렇게 어떤 지지와 힘이 되라는 응원, 그런 말씀을 너무 쿨하게 그 신화적인 존재의 선배님 사이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자리가 저한테 정말 잊혀지지 않고 너무 감사했고 내가 뭔가 오히려 여우조상 상을 받을 때보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게 내가 정말 배우가 됐나 봐. 어떻게 막 그랬던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.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억이 있고, 그리고 뭐 표면적으로 많은 대중분들이 아시듯이 국제 무대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이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타시고 한국 영화를 알리시고 했던 성취들이 있잖아요. 근데 또 내부에서 제가 여배우로서 이 업계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표면적인 성취 말고도 한 시대를 정말 한 시대 두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스타이자 배우가 부산국제영화제라던가 어떤 영화의 대소사,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솔선수범 앞장서셔서 하셨던 선배님, 굉장히 멋있는 선배님,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. 사실 여배우들은 업계에서 바라는 분위기들이 있어요.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늘 받아야 하고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 때가 있거든요. 그냥 아름다운 그림으로 액자형 배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강수현 선배님께서는 그 액자를 뚫고 나와서 그냥 우리 현업에서 배우이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줄 아는, 그래서 후배 여배우가 볼 때 진정한 멋있는 여배우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. 아름다운 그림으로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우리가 모두 이 영화 산업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응당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 모습이 너무 정말 더 멋있다.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선배님이셨죠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지금 김하정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요 몇 개의 에피소드 안에서 저는 근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,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8, 90년대는 어떤 영화들이 나왔지? 하면 강수현 선배님 영화 보시면 사실 그 흐름도 다 읽혀지는 것 같거든요. 뭐 영화적으로 뭐 경마장 가는 길이라던가 그대 안의 블루, 웨스턴 애비뉴 이런 것들이 보통 90년대 한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,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았고, 그리고 저는 강수현 선배님 작품 중에 아재아재 바라제를 좋아해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뭐라지? 진지하고 굉장히 심층적인 고찰이 담겨 있어서, 근데 그 작품을 했던 강수현 선배님의 나이대를 생각하면 정말 믿어지지 않거든요. 불혹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영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주제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20대 후반이셨나요? 20대 때 하셨던
20대 여전히 초중반이셨어요. 네. 그때 그 연기를 하셨다는 게 너무 경이롭고 심지어 비구니 역할이자 굉장히 어떤 판모파탈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두 개의 얼굴을 한 작품에서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? 배우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힘이 거기서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양쪽 캐릭터를 다 가질 수 없는데 그거를 강수현 선배님이 하고 계신다 그 영화에서. 그래서 그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한 편만 해야 되나요? 여러 편 괜찮습니다. 여러 편 여러 캐릭터. 네.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제아제 마라제 같은 작품도 도전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전 웨스턴 에비뉴도 되게 재밌었거든요. 그것도 재밌었고 사실 다 너무 다 도전해보고 싶을 만한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져가지고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야기.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? 하는 굉장히 그때 당시 파격적인 느낌이었어요. 근데 근데 그래도 이런 영화가 한 번쯤은 꼭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. 왜냐면 너무 없으니까. 그래서 여성의 어떤 성적인 담론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여성의 시선에서 풀어낸 이야기의 대표적인 영화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좋아요. 강수현 선배님뿐만 아니라 진희경 선배님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거기서 너무 멋있고 김효진 선배님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진짜 여성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솔직한 성 담론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인식이 되어 있고 특히 기억나는 장면은 마지막에 진희경 선배님이 어떤 그 나체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매달려서 담배를 태우셨나 술을 드셨나 아무튼 그런 뭔가 비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해방되어 있는 해방감을 느끼는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엔딩 장면이 있는데 그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첫 시작 이 세 여자의 막 성적인 농담들을 하면서 우리 영화는 이제부터 이런 톤 앤 매너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는 그 첫 장면도 너무 좋았고 장면이 다 되게 기억에 남아요. 그리고 특히나 그 한강뷰 아파트 그때 당시는 한강뷰 아파트가 부의상승이 아니었나? 그건 좀 나중에 임상수 감독님 만나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였어요. 네. 그 한강뷰의 고급 빌란집 아파트에서 그 물을 배경으로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막 그것인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제가 엔딩 크레딧에서 실수로 봤는데 네네. 제작사 대표님 댁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사는 집은 촬영 감독님 댁. 예전에 영화 신분들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영화를 찍었구나 놀랐었어요. 이게 사실 영화 찍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강수현 선배님이 성인 연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이 포르노그래피나 에로티시즘의 영화들이지만 크게 어떤 진지한 고찰은 없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역사나 어떤 출발 지점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게 영화였다 보니까 점점 근데 주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품고 어떤 진지한 고찰을 담아내면서 영화가 더 영화답게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한가운데 강수현 선배님이 계셨고 그래서
그 어떤 진화 과정 속에서 양쪽의 손을 딱 맞잡고 타협을 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도 놓칠 수 없고 상업적으로 또 하지만 내가 배우로서 또 작품으로서 담아내야 되는 것들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그 양쪽을 굉장히 굳건히 잡고 잘 가신 거 아닌가.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선택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이 캐릭터에 어떤 영혼을 내가 불어넣을지 네, 조금 더 시바지라는 영화에서도 그냥 다사다난했던 그 시대에 굉장히 그 가부장제의 암울한 이변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을 법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굳건하게 살아낸 여성의 서사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늘 어떤 연기자로서 내가 연기를 이렇게 해내야지라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것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는. 이걸 만드시는 분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잖아요. 근데 배우가 들어가서 그 처음에 출발한 그분들보다 이 역할을 더 사랑해 버리면 예, 어느 순간 이게 이 역할은 감독님들이 내 손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 배우가 이 역할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어떻게 딱 도치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. 늘 궁금했던 것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. 네. 그냥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심지어 그 설경구 선배님이 나오는 저 거의 이상형에 가까워요. 너무 아름답고 이것만 한 줄 기사 나면 이상형에 가까워서 이 영화에서 설경구 선배님은 정말 어떻게 저런 뭐라고 해 청초한 그러니까 알아보고 너무 놀랐어요. 그 사람 오늘 일단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수영 선배님을 기억하고 하는 한국 영화의 굉장히 상징적인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. 강수영 선배님 자체가.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강수영 추모제의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